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어젯밤에도 무릎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이 계신가요? 낮에는 그나마 참을 만한데 새벽 2시, 3시쯤 되면 갑자기 무릎이 욱신욱신 쑤시면서 잠이 확 깨버리는 그 느낌. 혹시 아세요? 이불을 걷어내고 무릎을 손으로 꾹꾹 눌러보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그 밤. 그 고통이 얼마나 긴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오랫동안 일해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60 중반부터 무릎이 너무 아프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결국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셨는데 그게 처음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주사 효과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엔 주사를 맞아도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의사인 딸을 두고도 어머니 무릎 하나 제대로 낫게 못 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저는 무릎 통증, 관절 건강에 대해 정말 깊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아도 낫지 않는다고 포기하신 분들, 이미 수술 얘기를 들으셨는데 두렵고 막막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당장 무릎이 아프진 않아도 나이가 드시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포기하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시나요?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단순히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이 손상된 상태로 오래 방치될수록 연골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닳아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완전히 닳아버린 연골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무릎이 아프니까 걷기 싫어지잖아요. 걷질 않으니까 근육이 약해지고요.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커져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혼자 걷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조금씩 아프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발짝도 못 걷겠더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발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수술 없이도 주사 없이도 무릎 통증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직접 확인한 방법들이에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무릎이 왜 아픈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무릎 안에는 뼈와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걸을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생하는 충격을 이 연골이 흡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해요. 보통 40 중반에서 50살 사이부터 닳기 시작해서 60이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미 연골이 상당히 얇아진 상태가 됩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뼈와 뼈 사이에 완충작용이 줄어들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바로 우리가 느끼는 무릎 통증이에요. 의학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좀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신 아주 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연골 자체는 재생이 잘 안 되는 게 맞지만 통증을 줄이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실제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밤에 잠을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온열 찜질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 게 찜질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차가운 냉찜질을 해야 하나, 뜨거운 온찜질을 해야 하나 헷갈려 하시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무릎을 다친 지 얼마 안 됐거나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뭔가에 부딪혔을 때처럼 급성으로 다쳤을 때는 처음 이틀 정도는 냉찜질이 맞습니다. 붓기와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겪는 무릎 통증, 즉 오랫동안 서서히 아파온 퇴행성 무릎 통증에는 온찜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열이 무릎 주변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도록 해줘요. 그리고 관절액이라는 게 있는데 무릎 안에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액체인데 따뜻하게 해주면 이 관절액의 흐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일반 핫팩이나 전기장판은 온도 조절이 어렵고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 바로 천일염 소금 찜질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마트에서 파는 천일염을 팬에 넣고 약불로 볶아주세요. 볶을 때 생강을 조금 썰어서 같이 넣으시면 더 좋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무릎 통증 완화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소금이 따뜻하게 달궈지면 면 양말이나 면 주머니에 담아서 무릎에 대어주시면 됩니다. 소금은 열을 오래 머금는 성질이 있어서 일반 핫팩보다 온기가 더 오래 유지돼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 2주일은 매일 꾸준히 하시고 그 이후에는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한 가지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릴게요. 너무 뜨거우면 절대 피부에 직접 대지 마세요. 수건을 한 겹 벗대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부 감각이 둔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적당한 온도인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릎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가 헌 곳이 있으면 피해주세요. 이 소금 찜질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밤에 통증이 줄었다고요. 새벽에 잠이 깰 만큼 아팠는데 자기 전에 찜질을 하고 나면 한결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에요. 통증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밤에 잠 한 번 제대로 자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몸이 달라지는지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게 아직 남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이 어쩌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무릎 아프면 제일 먼저 운동을 중단하세요.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무릎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무릎은 뼈만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무릎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함께 무게를 나눠서 지탱해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이 무릎의 보호막이에요. 허벅지 앞쪽 근육, 뒤쪽 근육, 종아리 근육. 이 근육들이 튼튼할수록 무릎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분산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약해지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연골로 쏠리게 되고 연골이 더 빨리 닳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면 근육이 눈에 띄게 빨리 약해집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은 쓰지 않으면 일주일에도 상당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무릎이 더 아파지고 더 안 움직이게 되고 근육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픈 무릎으로 등산을 가거나 계단을 마구 오르내리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육만 키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운동들이에요. 첫 번째로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신 다음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바닥과 수평이 될 때까지 천천히 들어 올려요. 그 상태로 5을 세고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이걸 한쪽에 10번씩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줘요. 이 근육이 튼튼해질수록 무릎을 보호하는 힘이 커집니다. 두 번째로 수중 걷기 또는 평지 걷기입니다. 수영장에 가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물속에서 걷는 게 정말 최고예요. 물속에서는 체중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 없이 근육을 쓸 수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께 전문가들이 강력히 권장하는 운동이에요. 수영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평평한 길에서의 걷기도 좋습니다. 단, 경사가 있는 언덕이나 계단은 피하시고 부드럽고 쿠션이 있는 운동화를 신으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씩 시작하셔서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누워서 하는 엉덩이 들기입니다. 이게 좀 뜬금없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무릎 건강에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무릎이 안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방법은 바닥에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세워요. 그리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고 5을 세고 내려요. 이걸 하루에 15번씩만 해주셔도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강화됩니다. 이 운동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만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누운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돈도 안 들고 장비도 필요 없어요. 잠깐,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의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는데 바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 늦게 오셨을 때예요. 무릎에 물이 찼다고 하시는 분들 댓글에서도 많이 보이던데 이게 무릎 안의 염증으로 인해 관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차는 거거든요. 병원에서 주사기로 빼내는 시술을 하기도 하는데 근본 원인인 염증을 잡지 않으면 계속 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운동과 함께 다음에 말씀드릴 식이요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을 말씀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방송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냥 잘 드세요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음식이 무릎 염증을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연골을 보호하는지요. 첫 번째, 무릎을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 가장 먼저 흰 쌀밥과 흰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무릎이랑 관계가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렸다가 내리면서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이 관절염증 수치가 더 높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당장 끊으실 순 없겠지만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조금씩 바꿔가시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을 주의하세요. 치킨,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음식들 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관절 주변의 염증을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이게 식사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술입니다. 이건 정말 드리기 어려운 말씀인데 알코올이 무릎에 매우 좋지 않아요. 알코올이 몸 안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 술은 뼈를 만드는 세포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서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횟수와 양을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관절 염증을 줄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뼈 건강과 관절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두부, 멸치, 우유, 요구르트 같은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칼슘만 드시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댓글에서 약사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몸 안에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르신들은 야외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부족해지기 쉬워요. 하루 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습관을 들이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보충제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연골 자체가 콜라겐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사골국, 닭발, 족발 같은 음식들이 콜라겐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물론 너무 기름진 건 조심하셔야 하지만 담백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 보충제도 나와 있는데 흡수율 좋은 저분자 콜라겐 제품들이 실제로 관절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강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카레의 노란 색소 성분인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천연 소염제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카레를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거나 강황가루를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꾸준히 드시면 관절 염증 수치가 낮아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우리 관절액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관절액이 줄어들고 연골이 마르면서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이 늘어나요. 하루에 8잔 정도, 약 1.5리터의 물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관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드리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자체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무릎 통증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자세에서 옵니다. 오래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 양반다리를 오래 하시는 분들, 무릎을 꿇고 바닥 청소를 하시는 분들, 이런 자세들이 무릎 연골에 엄청난 압력을 줍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 정도로 편안하게 구부러진 자세가 좋고 바닥에 앉으실 때는 다리를 쭉 펴거나 낮은 방석을 이용하세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꼭 잡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내려올 때가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훨씬 더 큰 충격을 준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신발도 굉장히 중요해요. 굽이 너무 낮거나 딱딱한 신발은 충격 흡수가 안 돼서 무릎으로 진동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쿠션이 좋고
발을 잘 잡아주는 운동화가 가장 좋고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걸으시는 건 피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소금과 생강을 이용한 온열 찜질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15분씩 꾸준히 하시면 특히 밤에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들이었습니다.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 평지 걷기, 누워서 하는 엉덩이 들기를 매일 조금씩 이어나가시면 무릎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겨요. 첫 번째는 식이요법이었어요. 염증을 만드는 음식들을 줄이고 등 푸른 생선, 강황, 콜라겐,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챙기시면 무릎 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찜질로 당장의 통증을 줄이고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고 음식으로 염증을 줄이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짜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씩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다 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찜질 하나만 먼저 시작하셔도 좋아요. 저는 가끔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무릎이 아픈 게 억울하신 건 맞아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몸은 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드셔도 우리 몸은 좋은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근육은 이른이 넘으셔도 키울 수 있고 염증은 식생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하나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무릎 때문에 잠에서 깨는 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손자, 손녀, 손잡고 공원 한 바퀴 산책할 수 있는 무릎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가시고 좋아하시는 것들 마음껏 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무릎이 아프신 가족이나 이웃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알면서도 알리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주저없이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